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총선을 18일 앞두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이뉴한 전 혁신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동훈, 이뉴한 투톱 7개. 과연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사람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집이 호남이고 전라도 순천인데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 그랬으면 쓰겠네. 인천 여기 1번지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잘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의사고 전라도 순천 촌놈입니다. 선대위원장 혹시 제안 받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김경진 예비 후보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내용은 오늘 적절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죠.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정당이죠. 선대위원장으로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4명, 김건, 김민전, 진종호 전 사격선수 등등을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민찬 대변인. 사실 국민의 미래의 대표는 당직자 출신, 국민의힘의 당직자 출신이 가 있는데 그분보다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인지도가 높고 이런 분을 어떻게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을 지내면서 인지도도 높고 방금 우리 들으셨다시피 호남 출신이죠. 아주 호남의 우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이제 힘을 보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우리 국민의 미래에서 어떤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 때문에 가려졌던 그 비례대표 인물 면면 그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민주당과의 차이점이라고 봐요. 우리 호남 출신 아주 대대로 호남에서 있었던 이뉴한 위원장부터 해서 여성 최초 투스타 강선영 후보, 올림픽 스타 진종호 후보, 여성 장애인 출신 변호사, 외교 전문가, 정치학자 이런 다양한 인적 구성 이게 바로 비례대표 후보들이 보여야 하는 구성입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종북 주사파라고 불리는 진보당 출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약자와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물들의 면면을 보고 투표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다음에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이뇨한 선대위원장 체제로 이 투톱 체제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자, 두 사람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걸 영입하면서 그랬어요. 예. 나는 4월 이후에는 없다. 그 얼마나 희생적인 얘기예요. 예. 난 너무너무 나보다 10년 이상 어리지만 그 양반을 나는 존경해요. 네. 그런 표현을 과감하게 거침없이 예. 한 것은 아주 용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온 일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네. 바탄을 잘 받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예. 힘내시라. 같이 웃기도 하고 또 본인이 저한테 좀 도움도 많이 요청했고. 호남의 명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립운동이라든가 선교활동이라든가 6.25 때 이후 그 활동들을 보면 저는 존경할 만한 가문이고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해온 활동들을 보시면 저는 장점이 많은 분이다. 예,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는 양당을 다 선거운동을 지휘할 수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톱 체제로 움직이고 있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의힘의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선거가 18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다른 선거 유세 일정 없이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유세 현장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비 오는데 왜 1시간씩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한 선거고 저희가 정말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대변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산 쓸 때 우리는 우산 안 쓰고 여러분이 우비를 입을 때도 우리는 맨몸으로 뛸 겁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예, 어제 유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우산을 쓸 때 우리는 우산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비를 입을 때도 우리는 맨몸으로 뛰겠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비닐 우비를 찢으면서 벗으면서 이렇게 유세 현장에 올랐습니다. 자, 장현미 부위원장. 이 참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선거를 저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목소리가 벌써 다 쉬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현장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 메시지는 좀 전환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누구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겁니까? 뭐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집권 여당이라면요. 민주당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민생이 파탄됐는지, 물가는 왜 잡히지 않는지 대안 마련하고 잘못한 실정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자세이자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심판하겠다. 민주당 뭐 발목 잡는 것에 뭐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협치의 손길을 내미셨어야죠. 그런 걸 하나도 해오지 않다가 선거 앞두고 지금 민주당을 심판하겠다. 싸워서 끝까지 이기겠다. 이게 공허한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기 때문에요. 메시지 전환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메시지 전환이 필요하다. 운동권 청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메시지를 지금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자 민주당이 탄핵을 외치고 있을 동안 여당은 민생을 향해 1,500억 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가지고 어떻게 민생이 챙겨집니까? 저희가 이번 주부터 1,500억의 물가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 김영준 의원님. 네. 요즘에 그 민주당이 기세가 올라서 그런 건지 탄핵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정도만 얘기를 하다가 요즘 민주당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회초리, 몽둥이 쫓아내야 뭐 주인이 종이 말 안 들으면 쫓아내야 뭐 등등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탄핵하자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실제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 전략상 과연 말하자면 그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해 낼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예. 그리고 좀 성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정권 심판에 대한 선거라면 윤 정부가 어떻게 실정을 했느냐 하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들이 훨씬 더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현재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실제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이 주로 외치는 것이 바로 이 거의 탄핵론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조국 혁신당보다 떨어진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문제 제기의 원인 제공자가 현 정부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500억 투입했습니다만은 다소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지금 사과, 물가, 뭐 파 이런 얘기가 통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조기에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를 갖고 갔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